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라면 섭취량은 73.7개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섭취하는 셈이니 라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라면 업체들의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오늘은 하루가 다르게 새 제품이 출시되고 또 사라지는 라면 업계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소비자들의 민심을 잃어버린 라면 탑 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왕뚜껑 컵라면. 국내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 팔도에서 1990년 처음으로 출시한 왕뚜껑 컵라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큼지막한 용기와 플라스틱 뚜껑으로 기존 라면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물을 붓고 기다릴 때 용기를 덮어두는 기본 용도 외에도 밥이나 김치, 다른 반찬을 담거나 면을 식히기 위한 일종의 앞접시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뚜껑 덕분에 경쟁이 치열한 국내 라면 시장에서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팔도의 스테디셀러로 선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2년부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리뉴얼 과정에서 원가 절감 차원이라며 왕뚜껑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한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제품명에도 뚜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출시 당시부터 플라스틱 뚜껑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해왔던 터라 제품 출시 20년이나 지나 돌연 뚜껑을 없애버린 팔도의 행보에 소비자들의 황당함이 이어졌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리뉴얼인지 모를 뚜껑 제거에 뿔난 소비자들의 민심은 곧 매출 감소로 증명됐고 이때부터 왕뚜껑은 마치 브랜드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는 암흑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결국 계속되는 매출 감소와 왕뚜껑에 뚜껑을 다시 씌워달라는 빗발치는 소비자의 욕구에 리뉴얼 1년 만인 2013년 팔도는 뚜껑을 부착한 왕뚜껑을 다시 선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반감을 산 리뉴얼을 사죄라도 하듯 투명 뚜껑에서 불투명 플라스틱 뚜껑으로 교체하고 면과 김치를 덜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는 세심함까지 보였는데요. 뚜껑이 다시 돌아오자 왕뚜껑의 매출도 다시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리뉴얼 전만은 못하다는 평입니다. 매출 순위 상위권을 맴돌던 인기 라면에서 그럭저럭 팔리는 라면이 된 것인데요. 심지어 2017년 왕뚜껑 17억 개 판매 기념 이벤트로 뚜껑에 돼지냐? 먹는 것도 이쁘게 여친 없겠네 빡세게 공부하느라 등 일명 츤데레 문구를 넣은 마케팅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대량 리콜 사태가 발발, 전량 회수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라면 시장 자체가 2013년 시장 규모 2조 원을 돌파한 이후 몇 년간 잠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타 브랜드들의 라면 매출의 감소율이 한 자릿수인데 반해 팔도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것을 보면 리뉴얼만으로는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2위 삼양라면. 2019년 기준 생산 56년 차에 접어든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은 탄탄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오묘한 햇맛이 나는 국물 맛으로 떡국떡이나 만두 등 추가 재료를 넣을 때 맛이 배가 되는 특징으로도 유명한데요. 면을 공업용 쇠기름으로 튀겼다는 이른바 우지파동이 촉발되면서 추락하는 듯 보였지만 1994년부터 신라면을 꺾고 1위를 탈환하겠다는 다짐으로 기존 쇠고기맛 베이스에서 햇맛을 가미한 형태로 생산을 재개, 2009년 기준 라면 판매량 2위를 재탈환하며 안정화에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또 다른 파동, 햇맛 파동이 일기 전까지는요. 더 많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에는 햇맛이 호불호가 강하다고 인식한 것인지 삼양라면 측은 언제부턴가 햇맛을 스프에서 제외해버린 것입니다. 왕뚜껑의 뚜껑처럼 삼양라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햇맛이 사라진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서운함과 그 원인에 대한 여러 추측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2015년 예능 수요 미식회 라면 특집에 삼양라면 관계자가 출연. 원래 삼양라면은 부대찌개를 모티브로 제작한 라면이지만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어도 일반인들은 햇맛을 싫어했다며 결국 연구팀과 상의 끝에 햇맛을 뺐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관계자 자체 판단으로 햇맛을 빼버린 뒤 다른 대안 재료도 추가하지 않은 삼양라면의 맛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1위 농심과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죠. 이후 삼양 측에서는 햇맛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인지 2016년 3월 18일 생산분부터 건더기 스프에 햄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포장지와 조리의 사진에 햄을 그려놓은 것도 모자라 광고 문구에도 햄맛이 돌아왔다는 걸 대놓고 어필하며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재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2000년대 초반 햄맛을 빼버린 뒤 201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원래 맛으로 복귀한 셈이니 15년이라는 시간은 등 돌린 소비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던 걸까요? 삼양라면의 저조로
삼양 역시 매출이 감소하며 팔도에게 라면 브랜드 3위 자리를 내어주고 현재 4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물론 삼양 자체는 불닭볶음면으로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삼양의 대표 라면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던 삼양라면은 이제 그 자리를 불닭볶음면에게 넘겨준 듯 보이네요. 1위 신라면. 1986년 농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신라면은 자극적이게 매운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저격한 것은 물론 80년대 후반 시작된 매운맛 열풍과 맞물려 데이트를 치며 2018년까지 줄곧 판매량 1등을 유지,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농심 측 전원에 의하면 2011년까지 신라면의 누적 판매량은 총 210억 봉지로 한국 라면 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약 2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라면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농심의 자랑, 신라면의 명성도 이제는 다 옛말에 불과합니다. 2016년 신라면의 점유율도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덩달아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하락세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후반부터 맛의 변화를 직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라면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반응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맛없어진 라면으로 검색하면 신라면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쇠퇴기를 맞게 된 것인데요. 수요 미식회 라면 특집에 출연한 농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라면 맛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반감을 유발하는 MSG를 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라면 제품에 MSG를 첨가하지 않는 움직임이 이어진 것을 고려하면 신라면의 맛의 저하가 MSG 무첨가에만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MSG를 빼는 것보다도 더 잘못된 선택은 바로 농심이 강행한 원가 절감이었는데요. 출시 당시만 해도 일반 가격의 2배 이상을 호가하는 고급 라면이었던 신라면은 국민적인 인기에 힘입어 고급형 라면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가 하락을 통해 수익성 증대를 노리기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죠. 라면 제품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건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가 유일하기에 건더기 스프에서는 표고버섯이 사라졌고 분말 스프에서는 베이스 중에 베이스로 알려진 대두 단백과 효모 베이스까지 그 양을 대폭 줄이다 보니 신라면의 고유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매운맛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소금물 라면이라는 악평까지 이어졌는데요. 신라면의 저급화로 농심 전체의 매출도 저하되자 원가 절감보다 맛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농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신라면의 스프와 건더기 퀄리티 향상에 힘쓰며 맛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진라면 매운맛에게 1위 자리를 바짝 추격당하고 있는데요. 2019년 현재 진라면에 미세하게 앞서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진라면보다 신라면이 더 비싸기 때문으로 실제 판매량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데요. 과연 신라면이 이미지 타격을 딛고 다시 국민라면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예전부터 새 라면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잘 팔리던 라면을 대체 왜 리뉴얼해서 재무덤을 스스로 팠을까 하는 의아함이 들게 마련이지만 제품 리뉴얼의 최종 목적은 당연히 수익 증대인 만큼 무려 150여 종의 인스턴트 라면 제품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라면 시장을 고려하면 주기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것도 같은데요. 그러나 제품 변화를 고심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이익을 위한 섣부른 결정은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